자, 내빈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행사의 기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톡투 산류천석 이동영을 말하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뜻깊은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저는 부가티로 만나는 역사 대표 장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문화유산 콘텐츠 협동조합의 정기원 인사드립니다. 네,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분과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네, 바로 정기범 이사장님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고 이동영 선생님의 산류천석과 대동단결 정신을 한 번이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동영 선생님의
산류천석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토크쇼 행사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했나요? 아직은 제가 부족해요. 이동영 선생님을 이제 존경하게 되었지만 아직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짜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또 한결같이 오늘의 주인공 서고 이동영 선생님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감미로우면서도 파워풀한 아주 마성의 목소리의 소유자죠. 팬텀싱어 3에서 우리의 길을 황홀하게 해주었던 테너 석인모 군의 공연으로 톡투 산류천석 이동영을 말하다 그 서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창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우린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쉬어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창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네, 역시 석인모 군이네요. 뮤지컬 OST 영웅이었습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함성은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함께 살기 위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석인모 군이 독립골에 피어나는 대동세상이란 노래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함께 청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나라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굳건한 독립을 되찾는 데는 하나는 내 동지들의 단결이요,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이며, 셋은 모든 대한민족의 대동단결에 있으니 오로지 뭉치면 살 길이 열릴 것이요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르리라 내 고향 향기 맡으며 사랑 가득한 엄마 품 같은 내 고향 정든 땅에서 사르리라 사르리라 내 사랑 향기 맡으며 추억 가득한 엄마 품 같은 내 고향 정든 땅에서 앞동산 봉우리에 찬란한 해가 뜬다. 꽃바람 시냇물에 내 몸을 적신다. 오 사랑하는 사람아 어서 오소.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으로 사랑하는 사람아 어서 오소. 마음이 몸이 숨쉬게. 내 친구 잘 있는지 그 이름 불러본다. 사계절 풍경 속에 내 맘을 걷는다. 오 사랑하는 사람아 어서 오소.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으로 사랑하는 사람아 어서 오소. 마음이 몸이 숨쉬게. 사랑하는 사람아 어서 오소.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으로 사랑하는 사람아 어서 오소. 마음이 몸이 숨쉬게. 마음이 몸이 숨쉬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석인모 군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노래에서 독립골에 피어나는 대동세상이었잖아요. 거기서 독립골이 바로 이동영 선생님의 생가가 있는 동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가면은 한 네. 2km 정도 가면은 동리, 맞은편은 서리. 예, 독립기념관인 이곳에서 한 2km 남짓만 가면은 동리라는 마을에 이동영 선생님 생가지가 있답니다. 네. 와우산이라는 그 뒷산이 있고요. 그곳에는 외가리와 백로대가 논일고요. 네. 또 삼방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인데요. 평생 대동단결을 외치며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이국당에서 이제 헌신하셨던 이동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네. 바라며 고향에 네. 대한 그 향수를 그렸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봤던 노래 같습니다. 아, 네, 네. 예. 네. 이동영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태어나신 이동영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파 역할을
하였으며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리, 주석 등을 역임하면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또 임시정부가 고난과 시련에 처할 때마다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임시정부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임정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동영 선생님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동영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크쇼는 이동영 선생님을 널리 알리고 또 이동영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와 또 서운격상 운동에도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꾸려나가 볼까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을 위해 활발한 시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역사 NGO 활동가 대회 개최 및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의 의제를 나누고 활동하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 포럼의 남상만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을 찾는 히어로 임정학교를 운영하며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숭고한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상하이 히어로 역사연구회 이명필 대표님을 어렵게 온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바쁘신 시정 활동 중에도 저희 그 툭툭 살려 천석 이동영을 말하다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마침 이 천안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천안시장 박상돈입니다. 오늘 이동영 선생님의 업적을 재조명을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오랫동안 이동영 선생님 업적도 선양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독립운동사의 비화 등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이렇게 고양시켜 나가고 계시는 충남문화유산 콘텐츠 협동조합의 정기범 대표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또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이렇게 쭉 설명을 주시고 그랬지만은 이 목천의 독립기념관이 위치하는 데에도 다대한 영향을 미치셨고 또 이고장 목천읍 동리에서 태어나셨고 사실은 공교로운 일이지만은 서리 쪽 지금 이제 성당 목천 캐토릭 성당 부근에는 이범석 장군이 9세에서 11살까지 성장기를 보냈던 그런 곳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동영 선생께서 태어나신 고장으로서 특별히 목천이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산류천서 산에서 흐르는 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암석까지도 뚫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피호를 즐겨 쓰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대로 실천을 하셨던 분. 이분은 1920년서부터 1920년부터 생을 마치신 1940년까지 약 20년간 임시정부에 몸담고 계시면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고
맏형으로서의 역할, 맏형 또는 뭐 큰오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이분의 업적도 재조명하고 서훈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선봉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정기범 회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정기범 대표님을 비롯한 또 임원님들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합심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고 이동영 선생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참 많은데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임시정부의 우더른, 임시정부의 터줏대감, 임시정부의 수호자 이렇게 많은데요. 저는 지난 9월에 살류천성 문화제 때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시정부의 맏형이라고요. 그 표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떤 역할이셨는지 딱 잘 표현해 주신 게 맏형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은 네. 마태형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님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독립운동을 그 당시에 펼쳤던 분들은 정말 민족 정신, 나라 잃은 슬픔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분들이 아니죠. 정말 그 의분에 차서 나라를 일타니 더군다나 일본 놈들 그 당시에 이제 외적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외적 놈들이 와서 그 한 나라를 유린하고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이 모습에 비분 관계에서 나라를 떠나서 만주를 거쳐서 상하이까지 가서 1920년에 임시정부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그저 순한 분들만 성품이 얌전한 분들만 모여서 독립운동 했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정말 그 비분관계 할 줄 아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용기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그런 운동을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었죠. 그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그 좀 성품들이 괄괄하고 말이지 나라 잃은 나라를 다시 되찾자 하는 운동하시던 분들이니까 성품들도 아마 자기 주장이 자기 주장을 굽히는 분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에서 불끈불끈하고 막 이런 말하자면 분위기가 그랬을 텐데 누군가가 그 싸움도 말리고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진정도 시키고 이러는 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분이 바로 저는 이동영 선생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잘 하셨길래 초대 의정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그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일찌감치 박사를 1910년에 박사를 해서 하고 그리고 1920년까지 워낙 그 유명한 인사였고 그분의 스승이 우드로 윌슨 미국 전 대통령 했던 분이 은사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명사가 돼서 당연히 대통령으로 추대됐지만 이동영 선생님은 그런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다스릴 줄 아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이 맏형과 같은 품격을 갖추신 인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초대 의정원장으로 모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돌아가셨던 1940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임시정부 주석을 맡으셨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쉬고 싶으셨을 텐데 좀 쉴만하면 아이 형님 나와서 좀 일 좀 하셔야지 안 되겠다.
그러면 불려 나오고 또 이제 일하다가 진정이 되면 좀 쉬시다가 또 불려 나오고 이렇게 하셔서 약 20년 동안 4차례나 주석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주석은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격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물론 그 주석이라는 이름은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좌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이임시 정부의 대통령 역할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임시 정부가 20년 동안 크게 깨지지 않고 끝까지 쭉 갔는데 불행한 것은 좀 일찍 이분이 소천을 하시다 보니까 20년 만에 소천을 하시니까 그 5년 후에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정국에서 역할이 없었어요. 미리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이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훈격도 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분이 2등급 뭐 훈장을 받게 되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백범일지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선생은 제덕이 출중하나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선두에 대세우고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고쳐 인도하는 일생의 미덕이었다. 딱 김구 선생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예. 김구 선생님도 이 이동영 선생을 형님으로 모신 거죠. 예, 형님이나 뭐 네, 스승의 존경의 그렇죠. 예우를 다 한 건데 그러면은 자기보다 못한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리더십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예.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 우리 천안에서 일어났던 서고 리더십, 세종 리더십, 정조 리더십, 뭐 이런 막 도시별로 리더십 아카데미 있던데 서고 리더십 이런 거 하나 브랜드 하나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요즘에 그 리더십 저도 옛날에 그 리더십 강의를 했었는데 뭐 여러 그 영웅들 또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이런 분들이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이 현대에 와서는 모시는 리더십, 저 서번트 리더십, 그 하인이 주인을 모시듯이 말하자면 요즘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의 하인이거든요. 사실은 어른이시면서 동시에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리더십인 건데 이 서구 선생님은 그 당시에 1920년대부터 그런 모습으로 다들 그 동지들 아닙니까? 그 독립운동을 함께한 동지들인데 그 중에는 좌장 역할을 했던 분인데 바로 서구 리더십, 이동영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다. 바로 오늘날 현대에 오히려 잘 맞을 형님이지만 자네 왜 그러나 그러지 말고 같이 가야지 이렇게 다독거리는 충청도 기질에 딱 맞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4차례나 주석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40년에 돌아가셨는데 194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쓰신 김구 선생 백범일지에 그런 기록을 남긴 것도 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기록을 남겼겠죠. 매력이 없는 듯하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충청도식이고 그런데 딱 그분이 보낸 일생과 우리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서구 선생님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거였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추측하고 있어요. 네. 아, 네. 시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시 내 나라 내 결의라는 뭉클한 노래를 우리 해금의 선율로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동현 선생님께서 그렇게 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찌른다는 그런 산류천석의 정신처럼 포기하지 않고 되찾으려 했던 잃어버렸을 나라를 감정이입해 보며 잠깐 내 나라 내 결이라는 뭉클한 그런 노래를 감정이입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고 이동영 선생의 마지막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중국 현지로 랜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여행이요? 네, 여기 오신 분들 오늘 행운자 보셨네요. 네, 그럼 자 치장 나와주세요. 치장, 예, 한자로는 기강. 기강박물관이 나오네요. 치장박물관은 치장의 역사, 문화, 지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나무가 변한 돌, 중국은 목화석이라고 얘기하죠. 그 목화석이 출산지로 유명합니다. 이곳 3층 치장박물관은 항전시대 일제에 저항했었던 중국 공산당의 활동과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관 3층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치장에서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있었던 탐안의 모습이 그림으로나마 보여지고 있고 이곳에 있었던 한국독립당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촬영한 사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졌지만은 우리 한국 임시정부의 옛날 임시정부의 구지라든가 또 이청천 장군이 지내셨던 부분들 그리고 조성환 선생님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지내셨던 그런 옛날 사진이 남아 있고 이동영 선생님에 대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지 중에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은 이동영 선생님이 거주하셨던 집터가 유일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곳 치장을 방문했었던 많은 한국의 대표단들에 대한 그러한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방문한 일자들로 보게 되면은 10년 정도 이전의 사진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한인 역사 기행단이 많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시실 한편에는 치장 임시정부 당시 이곳 치장에 거주했었던 한인들의 명단이 나이와 이름과 성별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셨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이동영 선생님 72, 이시영 선생님 72 같은 지역에 머무르셨던 그런 흔적을 도표로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40년 5월에 찍었던 한국독립당의 의원들이 함께 모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독립당은 1930년 이동영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세우셨는데 우리 임정이 각 당이 분열이 되고 또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곳 치장에서 7당 통합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비록 7당 통합회의는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 이후 한국독립당을 위주로 해서 5당이 통합되고 또 1942년 좌우가 연합되는 연합정부를 꾸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영 선생님이 거주하셨던 거주지 앞에 치장의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푸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주지 옆쪽에 조성환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함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강의 건너편에 양우정 선생님, 제시의 아버지가 되죠. 양우정 선생님이 거주하셨던 곳도 지금은 아파트로 변해 있어서 이곳 시장에서는 그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동영 선생님의 거주지 외에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영 선생님이 1939년 71살의 노구를 이끌고 이곳 시장에 도착하셔서 거주하셨던 주거지입니다. 1939년 이곳에 오신 이동영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먼저 7당 통합회의를 가지시게 됩니다. 7당 통합회의를 통해서 민족운동 진영 간의 좌우 간의 통합을 추진하셨습니다. 비록 이 통합은 그 당시 결렬되었지만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1940년 3월 13일 이곳 시장에서 급성 폐렴으로 생을 마감하신 이동영 선생. 김구 선생은 그 당시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 위대하도다. 근검하고 전략하시고 또 온화한 그 성품은 민족의 전범이요. 우리 독립운동의 원흉과 같은 존재시다. 선생님을 잃은 그 아픔은 선장을 잃은 배와 같다라고 표시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 그리고 또한 2번의 의장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 입법기관으로서 입법의 수장을 담당하셨던 이동영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4번 역임하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한 선생님, 임시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생님은 방향을 정해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타와 북두성 같은 존재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이곳에 남아있지 않지만 민족 통합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선생님이 그 고귀한 정신을 저희 후세가 이어받아 독립선열이 이루고자 한 진정한 독립인 조국의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야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이곳 시장 이동영 선생님 주거지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치장 예, 나오셨습니다. 음성 들리나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음성 들리나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 상하이에 계시나요? 네, 지금 상하이에 있습니다. 예, 제가 3년 전에 그 치장하고 저희 그 가흥 자싱이죠? 그 김구 선생님 피난처 우리 이동영 선생님로 흔적도 있었고 이동영 선생님 발자취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아쉬워요. 네,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 중경 기장을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묘지석 발견했잖아요. 묘지석 다시 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 천안 박상돈 시장님 옆에 나와 계셨는데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장 박상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정말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통화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만 중국에서 이동영 선생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영상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과거의 독립운동사 특히 우리 이동영 선생님의 흔적까지도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후일 기회가 되면 하루빨리 현지에서 이렇게 안내도 받고 여러 가지 서로 상의할 일도 상의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무성한 것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하여튼 그게 헌화라도 할 수 있었던 거가 그래도 좀 의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대표님 천안은 이동영 선생님께서 태어난 곳이고 그 충칭시 치장구는 이동영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네네. 저도 그 시장박물관을 가봤지만
지금 이동영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 여기 국내보다도 더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현지에서 이동영 선생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먼저 치장은 전시 수도였던 총칭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항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일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와 맥이 통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치장 박물관 관장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연대했었던 대일 항전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서 이동영 선생님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유해가 한국으로 이장된 이후에도 묘지석을 관리한다든가 또 선생님께서 거주하셨던 그런 거주지를 아직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히 말씀하셨지만 충남문화유산 콘텐츠 협동조합에서 이동영 선생님에 관련된 3D 기록화 사업차 시장을 방문하였을 때 천안에서 왔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깊게 환영해졌던 그런 기억이 또 새삼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도시 간 우호 중진의 가능성이 매우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상돈 시장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천안과 치장이 우호 도시로서 교류하는 등 그 대중문화 교류를 통해서 서고 이동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천안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건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다른 지방 도시와 그 교류를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수기해서 우호 도시로 지정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신 서고 선생님의 그 영면하신 곳과 태어난 천안이 서로 좋은 인연을 간직하고 가는 것은 매우 뜻깊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동영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산류천석의 뜻이 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산류천석의 뜻을 새기면서 네.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같이 쭉 나가다 보면 뭔가 그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원래 중국이 넓다 보니까 뭐 석가장시라든지 뭐 몇몇 도시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새롭게 이렇게 그 충남 문화유산 이 콘텐츠 협동조합의 정기범 대표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서구 선생님의 그 임시정부 활동을 재조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 현안들도 끌어내서 이렇게 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이렇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위를 맛보아야 따뜻함의 소중함을 알고 또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평범함의 소중함을 알듯이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보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들 깨달으셨지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70만 인구의 천안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산류천석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로 아마 잘 이겨내셨을 겁니다. 자,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서고 이동영 선생님을 생각하며 또 한겨울에도 푸르른 기상을 생각하며 우리 전통가락으로 상록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보훈은 나라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서고 이동영 선생은 그 업적이 너무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조명이 안 되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천안시가 연계되어 서고 이동영 선생의 업적과 그 숭고한 독립정신이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고 이동영 선생님의 서훈 격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드리는 훈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우리 저기 서 계시는 화면인데요. 네, 훈장이 있는데요. 그걸 건국훈장이라고 하는데 건국훈장은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혹시 서고 이동영 선생님 어떤 훈장을 받으셨는지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등급 대한민국장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등급 대통령장입니다. 물론 대통령장도 훌륭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장을 받으셨던 우리 민족의 성각자 분들께서 가장 존경했던 분 중 한 분이시고 또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또 백범균구 선생님의 멘토이기도 하셨고요. 또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어른으로 인정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광복군 창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우리가 최후의 1인까지 존경할 분을 따지다 보면 서고 이동영 선생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동영 선생님의 서훈 격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째 시장 책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동영 선생님의 그 서훈 훈격이 2등급이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아마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이분이 45년 우리 해방을 함께 민족과 더불어서 1945년 8월 15일을 맞이했다면 조금 양상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이 돼서 남로당을 비롯한 좌파와 한독당을 비롯한 우파가 극심한 대립을 했던 그런 정말 격변의 시기를 겪었지만 그렇게 했더라면은 오히려 좀 서구 선생님의 과거 업적이 더욱 크게 부각이 돼서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역사상 인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1940년에 폐렴,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5년의 공백이 5년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으신 중에 이시영 선생 부분이 나오잖아요. 치장 부분 설명할 때 이시영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신흥무관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신 독립운동가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초대 정부 구성 때에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때 국무총리는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이범석 장군이었습니다. 이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에 비하면은 레벨이 달랐거든요. 독립운동의 레벨로 보면은 한참 우위길인 주석을 4번이나 거치신 분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이 그냥 생존해 계셨다 그러면 전혀 양상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참 이 훈격을 정한 거는
1960년에 들어와서 후운 포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때의 가치관으로 그때를 보니까 좀 달라지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자리매김을 잘못한 것 같으면 훗날 얼마든지 규명을 해서 바로 잡는 것이 그게 역사 기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16일 날, 11월 16일 날 제가 국가보훈처장님을 찾아뵙고 첫 번째가 이동영 선생님의 후원격 조정 문제. 그래서 뭐 우리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국가 주석을 4번이나 이렇게 역임하셨던 정말 위대한 독립운동가 분이신데 이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유관순 열사가 그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격상을 한 사건 이후에는 또 달리 더 이게 조급증이 생기거든요. 이동영 선생님의 후원격을 좀 조정해야 할 당위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유관순 열사의 그 존재적 의미가 매우 큰 거는 사실이죠. 그만큼 그분은 소녀의 몸으로 만세운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독립운동 의지를 불러일으켰으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이렇게 크게 높이는 거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동영 선생님의 훈격이 적정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때를 쓰고 왔습니다. 이거는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좀 발의를 해달라. 유관순 열사님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훈격 조정을 했지만 국가보훈처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이 또한 그렇게 그냥 완샷으로 해결되질 않아요. 이 분위기가 성숙되고 꾸준히 우리 정기범 대표님 같은 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렇게 보면은 홍범도 장군 훈격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2등급인가 3등급이었었는데 2등급이었다가 1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훈격 제도가 묘해서 한번 2등급 받으면 그걸 취소하고 1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살고 그대로 그 위에다가 별을 5개를 더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1등급 하면은 별이 5개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훈격이 5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홍범도 장군이 물론 독립투쟁 과정에서 무장 활동은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그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의 공적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를 보내면서 정기범 대표님한테 힘을 좀 몰아주십시다. 예, 예.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니까 분위기가.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동영 선생님은 사실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의 업적이 훗날 조명이 돼서 이렇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 교과서에서 크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우리도 자라나면서 학교 시절에 이동영 선생님에 대해서 특별히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혹시 이게 뭐 다른 정치적 오해를 입어서 이렇게 이제 일부러 외면당했나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분위기가 성숙되면 이렇게 이제 이분의 훈격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시장으로서 그 국가보훈처장님한테 보훈처 차원에서 좀이 발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민간 차원에서 또 호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뭐 서명 운동을 하시든 뭐 분위기를 무르익게끔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보훈처에 가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오셨다니까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예, 시장님. 사실은 이제 이 사단법인 저기 앞에 여기 충청남도 독립운동가 연합회가 이제는 발족이 됐는데요. 유일하게 그 이동영 선생님만 기념사업회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다들 공감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동영 선생님은 이 평가가 좀 이렇게 절하되었다라고 해서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같이 이제는 선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시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서구 이동영 선생님의 건국 훈장 서훈 격상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지금까지 서구 이동영 선생님을 기리고 또 재조명하기 위해서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장님은 지금 다음 시정이 또 있으셔서 네, 또 가셔야 해서 저희가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말씀드리고 네, 나누고 마지막 싶지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정말 그 저는 독립기념관이 여기 우리 천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도 그 독립기념관이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는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독립기념관은 아시다시피 1980년대 초반,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교과서 왜곡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분노한 한국인들이 이 성금을 걷어서 지은 건물이 바로 독립기념관이거든요. 근데 87년에 개관될 때에는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그 내장객들이 있었어요, 여기를. 그래서 작게는 600만, 크게는 1,000만이 넘는 이 관람객이 1년에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100만 정도, 100여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 천안 시민들이 이 자발적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와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연다든지 뭐 단풍놀이라든지 말하자면 기념 마라톤 대회 같은 것 때문에 여기 모이는 분들까지 다 합쳐야 100여만 명 정도 모여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가 약 120개 국가가 되는데 그 중에도 한국과 같은 이런 번듯한 독립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서도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날이 갈수록 독립 정신이 퇴색이 되나 이런 걱정들도 하다가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K-컬처,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박람회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열고 그 다음에는 세계 박람회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문화부 장관도 만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훈처장도 만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 그 의식이 있는 또 정기범 대표님이나 장현주 선생님 같은 이런 우리 국민들의 많은 뜻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독립기념관 또 독립정신 또 대한민국 이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다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먼저 떠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톡투 산류천석은 시장님 보내드린 후에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 NGO 포럼 남상만 사무처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천안, 아름다운 나라, 천안 12경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상만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 사무처장님. 아름다운 천안 12경도 좀 펼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님 가셨다고 가시지 마시고요. 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네, 여기 단체 여기서부터. 단체가 너무 이름이 길어서요. 아, 우리 사무처장님이 직접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역사 NGO는 줄여서 한 거고 또 앞에가 더 수식어가 있던데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단체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상만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역사 관련된 NGO 단체를 한 20년 동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명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 포럼인데요. 그 이제 역사 관련된 그런 단체나 회원들이 모여서 이런 우리의 어떤 역사 갈등이나 역사적인 문제를 또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이제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뜬금없이 이제 저기 정기범 대표님이 오라고 이제 불러주셔서 오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정기범 대표님하고 같이 그 치장에 이동현 선생님 그 자료 발굴하러 갈 때도 같이 이제 저도 같이 갔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국제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서 또 우리 회장님 하시는 일에 도움도 좀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현지의 그런 활동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주로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도 이동현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뭐 저희가 아주 작은 그런 민간 단체이기는 하지만 독립기념관에도 뭐 이런 어떤 연구소가 있잖아요. 연구기관들. 이제 그런 그 국가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그런 어떤 기록화들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작은 민간 그런 협동조합이 가서 중국 상공에다가 뭐
드론도 날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를 3D 뭐 스캔을 떠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 갈등 관계 몇십 년의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된 것들을 이렇게 조언을 듣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얼마나 많이 한국 단체들이 갔겠어요. 독립기념관도 수도 없이 노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드론 띄웠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그 민간 단체의 중요성이 큰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여쭤보겠는데요. 그 역사 NGO 단체를 이끌었던 그런 그 경험과 해외 민간 교류 및 특히 이제는 그 역사 답사를 많이 하세요. 그 NGO 여행사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그 답사를 많이 진행해 보시는 그 남상만 그 또 여행사로는 또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 천안하면은 독립기념관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한국 독립운동의 뭐 메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안이라는 도시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로 역사 문화 교류를 하기가 가장 좋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뭐 역사 이제 여행사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역사 이런 관련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뭐 책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배우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현장 답사를 통해서 역사 유적지, 역사 스토리를 방문하는 게 아주 교육적인 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 맞는 분들이 몇 분이서 이제 코로나 전에 만들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2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예, 아직 뭐 월세만 겨우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하고도 그 코로나 전에 몇 차례 중국이나 일본 역사 유적지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장 답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의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현 선생님의 어떤 그 루트를 찾아서 이것도 가장 뭐 중요한 건 교육적인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동현 선생님이 천안에서 태어나시고 또 국내 활동하시고 국외 활동하시고 아까 본 그 중경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여정을 저희가 이제 그 되돌아보면서 그런 되짚어 보면서 뭐 그분의 삶을 조명하고 또 그분의 정신이나 업적을 되새기는 것 자체가 또 사실 교육이고 그게 그분에 대한 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현 선생님한테 잘 이제 모른다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같이 하면서 공부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현 선생님이 중국에서 활동하신 게 물론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신흥무관학교 그 전신인 신흥강습소의 초대 소장도 하시고 또 근대 그 교육 최초의 근대 교육 시설이라고 하는 서전서숙도 운영하시고 또 그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그 연해주까지 가셔서 활동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 또 활동도 하시고 예, 치장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그런 발자취를 저희가 돌아보면서 서로 그 교육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기 정기범 대표님한테 그런 거를 자꾸 좀 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천안에 계신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뭐 이 소원 격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들의 교류가 어떤 작은 외교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코치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 계속 뭐를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일본도 가고 베트남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학생들도 모아서 이제는 그 교육적인 그런 답사도 이제는 시도도 해봤지만 특히 중국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할 시 이 민간 단체의 중요성과 또 중국이 힘들잖아요. 중국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그 나타나는 행위들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의 지금 골이 깊어지는 사례가 이제는 있었잖아요. 뭐 사드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갈등을 줄이거나 뭐 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 저희도 같이 가서 그 겪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봉오동 전적지. 네, 그 사실 이제 중국과의 교류 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중국의 사회 체제가 상당 부분 많은 그 제약이나 제한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어떤 정치 외교적 관계가 좋을 때는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뭐 사드 코로나 이후로 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봉오동 전투 전적지를 얘기를 했는데 예전엔 한국 관광객들이 가면 이제 거기가 그 이 상수도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은 있어도 그래도 큰 그 무리 없이 한국 관광객들이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적지 그까지도 예전에도 못 갔지만 거기 전적 비가 있던 자리는 자유스럽게 갔었는데 그 자체도 지금은 이제 아예 못 가고 예, 그 앞에 뭐 한 200m 앞에 거기에 이 바리케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의 방안이라면 이 민간 교류를 지속적인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 현지에 있는 민간 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일 이런 그 운동 같은 경우도 한국 분들이 가서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으면 아이고 저거 우리 거야, 우리 역사야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엔 중국의 역사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신흥무관학교도 어떤 중국의 그 도움이 없이는 그 땅도 구입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예, 이 항일 투쟁을 얘기를 할 때는 한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우호적인 협력으로 이런 항일 투쟁을 같이 했다. 그런 좀 표현을 이렇게 좀 보여주면 중국에서는 크게 그거 가지고 이 항일 활동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제한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제 사례로 보면 여기 충남의 김자진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예, 그 목단강 밑에 그 해림이라는데 그런 또 그 시설도 같이 만들어서 운영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그룹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이동영 선생님 돌아가시고 한 되기 때문에 현지에 우리 교민 단체 아니면 또 그 제중동포 단체 또 현지에 이런 그 항일 투쟁을 같이 하는 그런 거를 활동하는 현지 중국 단체 이런 분들과 공동으로 뭔가 이렇게 좀 연합해서 하면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기회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문화유산 콘텐츠 협동조합 같은 이제 단체가 지속적으로 현지에 있는 그 단체들과 뭔가 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계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 좀 좋은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그 내노라오는 메이저급 신문사들이 아까 그 유치원 이름이 뭐였죠? 성동 유치원의 그 묘지석을 노크를 많이 했는데도 오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보잡인 충남문화유산 콘텐츠 협동 천안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오픈을 했다라는 거가 천안에 그 이동영 선생님 고향에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고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우호적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그 아까 이미 살짝은 얘기는 하셨는데요. 충남에서 타 지자체가 중국 등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선양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년 해외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나요? 저는
조금은 알긴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도시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천안이 월등하게 규모가 크고 차이가 나는데도 그 충남의 타 도시는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들이 왜 천안은 이게 안 될까? 예. 한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전문가인 그 대표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인가 그 충남 교육청에서 이런 해외 역사 문화 탐방 할 때 그 조금 이제 그 자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사례도 계속 있고 또 대표적인 김자진 장군 관련된 단체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여기 이동현 선생님 관련된 그 루트가 상당하게 그 많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런 역사적 교육이 될 만한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컨텐츠 협동조합에서 현지인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 이렇게 안내판 하나 붙이는 게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동영 선생이 이런 자리였습니다. 라는 거 하나 예, 잘 붙이셔가지고 요새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가시진 않더라도 한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이런 유적지가 잘 있나? 그래서 한 번씩 가주는 거예요. 그 해외여행 또 많이 다니시기도 하지만 이런 꼭 거기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그런 콘텐츠들을 찾아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 아마 그 여기서 천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이동현 선생님 선양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리더십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 뭐 여기 지금 유관순 리더십, 뭐 이순신 리더십, 다양한 리더십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잖아요. 뭐 백석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동영 선생님이 그 갖고 있는 리더십은 조금 더 결이 좀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통과 어떤 화합의 리더십 아마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리더십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기범 대표님이 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름은 서고 리더십이라고 달아놨는데요. 아직은 이제 어떻게 다듬어야 나갈지를 잘 이제 많은 어떤 그 역량 있는 단체들하고 이제 연대를 잘 해나가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까 저 기념관의 하계사님도 잠깐 있다고 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지자체하고도 이제 뭐 비교하는 거가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기념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작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교육 시설도 없고 전시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전에 뭐 어떤 뭐 시의원님들이 정책 토론회 해서 이제 저는 발제도 해서 발표도 해봤고 했었을 때 이제는 제가 간곡하게 요청하고 뭐 아예 그냥 간곡하게 사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 교육실에 그 가건물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건물이 이제 거기에 뭐라고 이제는 써여 있었냐면은 신흥무관학교라고 쓰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건물을 설치를 교육실을 공간이 없어서 설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신흥무관학교라고 써 있는 거는 제발 좀 떼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우리 지자체의 망신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상북도에도 그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신흥무관학교 체험 그 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우리가 수련 시설로 인정되어 가지고 수학여행 가듯이 이렇게 그 버스들이 막 이렇게 동원될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신흥무관학교를 그 각 컨테이너 하나 몇 명 들어가지도 않는 걸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가 되지도 않으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를 능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천안이 어쨌든 독립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메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비교 우위나 장점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뭐를 무엇이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뭐 비교 우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천안이 갖고 있는 아까 이제 늘 말씀하셨던 독립기념관도 있고 또 천안의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거론은 안 됐지만 그 이동영 선생님 그 팔촌 이장영 선생님도 예, 신흥무관학회 교관이셨고 또 그런 훌륭한 그런 그 역사적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이 그 우리 부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영 선생님의 삶과 죽음의 어떤 그런 루트를 이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중국 동북 지역 연해주 임시정부를 따라서 또 돌아가신 시장까지 그런 루트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그 답사 코스라든가 또 그 거기에 그 포인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여기 이 천안에 있는 청소년들 또 여기 뭐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정말 그 글로벌 리더십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현장과 그런 교육과 현장에서 맞닥뜨린 교육의 그 차이가 저는 그 생동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역사 관련된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런 답사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현장에서 요만한 돌 하나 주워도 그거에 대한 감동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현장감일 텐데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글로벌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컨텐츠가 이 천안에 많다는 게 그게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저기 충남문화에서 콘텐츠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서구 리더십을 천안시 충청남도가 가져가야 되겠군요. 네. 지금 이명필 대표님 다시 연결 가능한가요? 예, 이명필 대표님 연결 좀 해주세요. 예. 대표님? 네, 네, 대표님.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잖아요. 예, 좀 완화는 좀 돼서 격리 기간이 좀 짧아졌다고는 뭐 10일에서 뭐 8일 뭐 이렇게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뭐 일반 여행 비자 받아가지고는 입국이 도저히 뭐 그 여행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좀 언제 이게 좀 풀릴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내년 초라도 좀 됐으면은 저희가 그 묘지석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달아 있거든요. 그 중경에서 치장 그 성동 유치원 그 묘지석이 그 원래 묘지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 묘지석이 나중에 그 생겼는지 그 진위 여부를 좀 밝히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몸이 달아 있는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만 끝나면은 제가 그 치장으로 날아갈 겁니다. 이 상황이 해제가 되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저희가 중국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그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될지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중국 선열의 머리 깊은 국립 유적지 부분들은 그 도시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에 있는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 거주하셨던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연구회에서 지난달 다녀왔었을 때 거주지
활동을 했었던 현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상호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중국은 조금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아시다시피 관료들이 굉장히 큰 힘을 쓰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독립유적지를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민간에서는 민간 단체의 교류는 교류대로 활성해 나가고 관에서는 관과의 교류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결국 투트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민간 단체만으로도 어렵고 관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장과 천안이 상호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또 천안시 정부에서도 그런 관련 노력들을 해주시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호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다가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먼저 그 현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천안시에서 초청해 주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그런 베이스가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관심은 서고 이동용 선생님 관련 유적지에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주 그 새겨들어야 될 문제예요. 저희가 사실은 그 인터넷에서만 보고 이동영 선생님의 그 마지막 거주지 보면은 막 되게 안쓰럽고 막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막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설레발이를 쳐가지고서 막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알게 된 것이 저도 몰랐던 것이 이제는 묘지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는 예산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뭐 스캔을 뜨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묘지석도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그 스캔 기록본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실수라면은 실수일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노출을 이제는 시킨 걸 수 있겠는데 지금 충남 우리나라든 또 충남이든 뭐에 이제 관심이 많냐면은 국외문화 환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님. 네. 다시 연결은 안 됐나요? 네. 국외 환수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상의도 없이 공공기관하고 뭐 도의원 뭐 이런 분들이 세상에 그 이동영 선생의 그런 묘지석을 효창공원으로 뭐 옮겨오는 이런 어떤 초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의논을 해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중국을 몰라도 당신들 너무 모르는구나. 예, 그래가지고서 대판 항의를 제가 이제는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아까 그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좀 해가지고 대표님 좀 그런 좀 경각심을 좀 갖게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많은 방문단들이 중국에 있는 독립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감격에 겨워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돌발 행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유적지를 방문했었을 때 조금 좀 삼가해야 할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서로 교류하는 어떤 그런 좀 기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트랙 민간은 민간 차원 또 관은 관 차원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이명필 대표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독립운동으로도 무궁무진한 천안이었고요. 천안 출신 서고 이동영 우리 선생님, 그 이동영 선생님은 대한민국 그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입니다. 아까 그 화면에 나왔지만 남보거리에 가면은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죠. 임시헌장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그러니까 양반, 상놈 이렇게 나눠지는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 이걸 지향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정이라는 헌정 질서의 기초를 수립한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헌정 질서, 민주주의를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뭐 리더십 만들자고 하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역사 인물로서 반드시 국민들이 기억해주고 서훈 격상까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충남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 김자진 장군, 만해 한용운, 그 힘께나 쓰는 단체 있습니다. 월진에 매헌 윤봉길 해서 이 그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단체에서조차도 이분은 뭐가 좀 아쉬운 분이야. 그래서 서훈이 격상이 돼도 마땅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법인도 아니고 기념사업회가 아니어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연합회 활동을 제가 처음부터 무슨 독립 이런 했던 그런 단체가 아닌데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3.1 독립운동의 표상적 인물로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마침 유관순 열사의 생가지 흙으로 구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오카리나가 있다고 해요. 우리 육수이 오카리나 연주자의 유관순의 오카리나라는 곡을 통해서 우리 천안의 역사적 정체성을 마음속에 담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 되어보길 바라면서 오늘 톡투 살교천석 이동영을 말하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독립운동 또 서고 이동영 선생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셨던 우리 시장님은 가셨고요. 우리 남상만 사무처장님, 또 이 행사를 기획하시고 주관하신 정기범 충남문화유산 콘텐츠 협동조합의 이사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가티로 만나는 역사 장현주였습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화되어서 발전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 이병필 대표님 마무리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네, 계속해서 중국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 육수의 오카리나 연주자님의 오카리나를 저 1분만 시간 듣도록. 주세요. 우리 그 히어로 역사 연구회는 그 상하이 임정 그 학교를 운영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어떤 리더십,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그 어디에 있어도 그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디아스포라 그 임정학교 100기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저희가 막 공연단이라도 끌고 가가지고서 축하를 해줬을 텐데 그 조촐하게 기념식을 했다고 합니다. 임정학교 100기 그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연주자님, 네 청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유관순 열사의 영혼이 들어있는 연주였습니다. 네, 저는 오카리나 소리가 저렇게 좋은 줄도 몰랐습니다. 가운데 그 연주한 곡 많이 익숙하죠? 네, 8호 감방의 노래 아닙니까? 네, 유관순 열사가 네. 수감되어 있던 네. 8호 감방. 네, 노래.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 토크2 살유천석 오늘 이동영 선생님에 대해서 예, 질문이요? 네. 예. 부탁 시장님한테 하셔. 예. 마이크 좀. 예, 청소동 사는데요. 예, 천안 호두 과자를 가져온 유청신의 26대 손이고 유관수는 저보다 이건 높아요. 학렬이 같이 육아하고 그러는데요. 참 저희가 독립기념관에서 내가 40여 년 조직에 있다가 퇴임하고 나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생각하던 중에 그 안중근 의사 서그 100주년 기념 도슨트를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모해가지고 5년간 도슨트 했습니다. 그때 일당 8,000원 받았어요. 오늘 했는데 갑자기 또 심해요. 이게 독립기념관이 솔직히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국무청 직속도 돼야 되는데 보훈처에 돈을 받아내거든요. 갑질이 심해갖고 그만두고 유관사와 가서 2년 하다가 또 거기 가니까 연금 받는 사람이 더한다고 극빈자 한다고 해서 거기다 지금은 박물관에서 지금 7년째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하려고 그러는데요.